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JLK 관련해서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매매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정한 기간은요. 이 유무상증자 공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 과거 사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달이죠. 9월 30일부터 그리고 9월 24일 요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재료를 발표할 가능성, 기업 입장에서 재료를 호재를 이 주가와 연관된 호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가 공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죠. 유사투자자문업 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8월 14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문업이랑 다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있어도 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꼭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유사투자자문업이 허락이 안 돼 있어요. 허가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막 2000% 이상 제시하면서 이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이런 것들을 좀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관련해서 이 공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이 확정 발행가액 만들어내는 계산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또 왜 그 특정 기간이 중요한지 이 말씀을 다 드려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들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경영자입니다. 경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발표해요. 유상증자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고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주식 발행이고 이거는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신주의 종류와 수 JLK 같은 경우는 몇 주예요? 513만 3,698주입니다. 그런데 이 신주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5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500만 주라고 하겠는데 우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경영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발행하는 주식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청약하는 이런 분들이 기왕이면은 좀 높은 가격의 주식을 청약해서 사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주식 수를 발행하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면 주식 가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가격이 높아져야 되고 청약하는 그 금액 자체가 청약하는 그 주당 발행 가격 그 가격이 높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똑같은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해서 하는 유무상증자를 하게 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식수보다는요. 내가 확정적인 발행 가격 신주를 발행하는 그 가격이 기왕이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 언제 터뜨릴까요? 이걸 계산하는 날짜 이때 발표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JLK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루닛 같은 경우도 그러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에 회사의 좋은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했었어요. 그 루닛도 유무상증자를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단기적인 매매 이벤트적인 매매 기간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무상증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JLK 공시의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대 0.2거든요. 무상증자 비율이. 이거 착시 효과도 없어요. 신주 발행하고 난 다음에 뭐 주가 하락하는 거 이런 것들 신주가 추가 상장됐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이 JLK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30일 그리고 9월 24일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발행하는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그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좀 헷갈리게 써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2차 발행가액을 계산하는데 기준 주가에다가 1 마이너스 할인율 이것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좀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날짜 계산하는 날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 여기에 할인율 40%를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이걸 제가 풀어가지고 엑셀 파일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은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이 자료도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구주주 청약일이 언제냐 청약일이 10월 4일입니다. 공시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럼 기산일 어떤 특정한 날을 시작일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주주 청약일로부터 3영업일 전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날짜를 9월 30, 9월 27일, 9월 26일, 25, 2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영업일을 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일에서 바로 27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날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날짜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 그 날에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그 주식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뭐 9월 30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오늘이 8월 19일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제가 뭔가를 썼어요. 이걸 뭘 쓴 거냐? 지금 옆에 보시면은 8월 16일부터 14, 13, 12, 8월 9일 이렇게 해서 5개 날짜 가상으로 넣은 겁니다. 우선은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날짜가 다가왔을 때 하나씩 날짜마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 업데이트하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느냐? 우선은 이 날짜 대비해 가지고 가상으로 저희가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해 보면요. 그 날짜의 숫자, 그 날짜의 데이터만 입력하게 되면은 이 숫자는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 함수를 다 넣어 놨거든요. 계산식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그래서 5영업일인 거예요. 5영업일. 일주일은 5영업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쉬는 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짜가 9월 30일부터 24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전부 다 더하고 거래대금을 전부 다 더해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13,868원입니다. 그리고 기산일 제가 아까 언제라 그랬죠? 9월 30일이라 그랬죠? 이때부터 시작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나누게 되면 13,574원. 그래서 A와 B의 산술 평균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13,721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B와 C 중에 여기에 민이라고 써 있죠. 미니멈 약자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B와 C 중에 낮은 걸 골라라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 13,574원, 그다음에 C 13,721원. 어떤 게 더 낮은가요? 13,574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13,580원으로 썼습니다. 호가 단위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13,580원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아까 그 공시에서 할인율 25% 준다 그랬어요. 기준 주가에서. 그래서 이 기준 주가에서 할인율 25% 주게 되면은 8,148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호가 단위로 하면 8,15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발행가액은 공시로 나왔습니다. 9,560원이었어요. 2차 발행가액은 8,1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계산만 나오면은 다 계산이 끝납니다. 이쪽 아래 화면을 좀 보시면은 여기에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이거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날짜가 9월 30일부터요. 26일까지예요. 제3거래일이죠. 9월 30일 청약일 전 3거래일, 청약일 전 4거래일, 청약일 전 5거래일. 요 세 날짜 9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여기에 가중산술 평균. 여기에 주가의 60%, 할인율은 그럼 40%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8,329원이에요. 이것도 호가 단위로 한다 그러면 8,330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다 끝났습니다. 확정 발행가액 이게 최종적으로 공시가 될 거예요. 공시상에서는 9월 30일 날 계산되고 그 다음 영업일에 이 공시가 될 거다, 공시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9월 30일 날 이 장 끝나면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빠르면 일주일 전까지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 괄호랑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대괄호 안에서 이 민이라고 써 있죠. 미니멈입니다.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골라라. 미니멈. 여기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게 뭔가요? 1차 발행가액 9,560원, 2차 발행가액 8,150원. 낮은 게 2차 발행가액이죠. 지금 주가 수준에서 기준 주가로 해가지고 2차 발행가액 구하면은 이 8,150원이 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150원에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 60%. 아까 그 바로 직전에 계산한 거 있죠? 8,330원. 이거 중에 맥시멈 높은 거 골라라. 최대치를 골라라. 그렇게 되면은 8,150원하고 8,330원 중에 8,330원을 골라서 최종적으로 8,330원이 확정 발행가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기왕이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회사의 오너라고 한다, 경영자라고 한다. 어떤 가격대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560원은 1차 발행가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확정 발행가액은 결정적으로 제일 먼저 계산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거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2차 발행가액이 만약에 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20,000원입니다.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30,000원이건 이 계산 방식에서는 이 안에 처음에 계산하는 거는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고르는 거니까 9,560원을 지켜야 돼요. 이거를. 다만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는 차이가 얼마 없거나 아니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2차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9월 30일부터 9월 24일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거래량도 터져주고 거래 대금도 좀 많고 이런 것들을 경영자들은 노림수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어떤 일정한 구간에 올라가서 갑자기 터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도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터트려서 어느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터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 중순쯤 되지 않을까, 뭔가 발표하는 것들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 제목에 달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지금은 아직은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나 1차 발행가액 9,560원 이거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라 그러면 2차 발행가액이 높아져야 되고, 이 높아지려면 이 기간에 어느 정도의 회사의 좋은 재료들은 기업 측에서, 사측에서 이 준비했던 재료들을 발표해야 된다. 이게 루닛이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루닛이.
그래서 이 확정 발행가액이랑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이게 루니 케이스였거든요. 10월 23일하고 27일 이 사이에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 어떤 기관하고 계약한 거 이런 것들 엄청 발표가 나왔었어요. 이때도 27일 날 가장 많이 발표들이 났을 거예요. 이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루닛이 노렸던 부분이라고 본다라 그러면은 최소 이 조달하는 그 금액 있죠. 이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 숨겨놨던 재료, 아껴놨던 재료들을 이런 기간에 터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아마도 그러할 거예요. 그리고 JLK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9월에 이 바이오 학회가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알아본 바로는 어떤 학회에 참석한다, 참여한다 이런 내용들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호재성 기사, 홍보성 기사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추측을 해보는 부분이죠. 루닛도 옛날에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확정 발행가의 그 기간 있죠. 이때를 굉장히 신경 써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수는 변하지 않아요. 주식수. 내가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 주식을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 이 가격, 이 주식의 가격,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높아야 내가 똑같은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느냐 낮아지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게 높았을 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매매가 이런 기간 그리고 또 그 특정 기간 이 기간 이전에 한 중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은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오늘 영상에서 100%다 이해가 안 가셨다라고 하면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벤자민의 관심 공시 텔레그램 채널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이 안에서 제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JLK 확정 발행가 계산 시 엑셀 파일로도 공유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 관련해서 어디서 데이터를 좀 긁어올 수 있는지 이것도 링크를 좀 걸어놨고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종목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시로 포착됐을 때 JLK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떠한 유무상증자 관련된 그 이벤트 매매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에 공유를 드린 거고요. 다른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공시 내용들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8월 9일 날 최근이라고 하면 8월 9일 날 공유드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환사채 발행이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 그리고 윈팩이라는 종목.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윈팩 관련해 가지고 교환사채가 발행이 되는데 그 교환의 대상이 다 어보브 반도체 그다음에 윈팩이에요. 똑같이 100억씩 투자받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 공시를 제가 왜 주목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8월 9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이 주가가 시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 때 어버브 반도체하고 윈페 두 자릿수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공시를 그 이전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공시를 좀 많이 주로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시가 대체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는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올 때는 또 몰아쳐서 나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7월 26일 날 공유드렸던 공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공시는 종목 이름이 CS윈드였어요.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공유드렸을 그 시기에 주가가 이제 종가가 48,600원. 그런데 이게 제일 높았을 때가 67,400원까지 단기간에 이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자금들의 어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때 이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은 잠시 조정 국면 보여주고는 있는데 제가 이 급등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서서히 시간 갖고 올라가야지 사고 팔기도 좀 좋거든요. 그리고 뇌동매매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CS 윈디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급하게 좀 치솟아 오른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교환사채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 있죠? 이 투자자 단가가 교환 단가가 6만 50원이에요. 6만 50원. 근데 지금 약간 조정 보여서 6만 3,300원. 그리고 교환 청구는 8월 7일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교환 청구는 8월 7일 이후 가능. 그런데 6만 50원이라는 저 단가. 이 단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 교환 청구할까? 저 투자자는 목적이 뭐냐면 저 교환사채, 다시 말해서 CS 윈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자기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채권을 사가지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그 CS 윈드의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가가 6만 50원이라는 거죠. 이 단가 그리고 지금 시장 가격 저는 아직 나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저 친구들 있죠, 저 투자자들이 나가는 거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식 정보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꽂아요, 현금을 장외에서 몇백억씩 꽂기 때문에 그 회사 발행하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좀 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이런 쪽 시장, 매자닌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불리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 먹겠다고 교환사채 발행해서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JLK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하락한 거 경험하셨잖아요. 이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낙폭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JLK는 유무상증자라고 이름은 좋게 냈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비율이 0.2밖에 안 됐잖아요. 한 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0.2주 주는 겁니다. 10주 가지고 계신 분이 2주 받아가는 거고요. 과거에 루닉 같은 경우도 1대1 무상증자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대3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여기에 착시 효과도 있고, 착시 효과 뭔가요? 어떤 주가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예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상증자를 딱 때리고 나서 이 권리락일 날 2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2만 5천 원.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권리락일 날 무상증자 몇 대 몇으로 때렸으니까 이렇게 가격 변한 거, 가격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효과나 이런 기업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있지 않지만 이 무상증자를 모르고 있던 분들이 10만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으로 변했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진 걸로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던 주식이 이게 25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한 주당 10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운데 25만 원이면은 그래도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이 이 매수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특히나 중요한 게 1대 0.2, 1대 1도 작아요. 그래서 최소 뭐 1대 3 이상 정도를 이제 미끼로 넣어야 유무상증자 하더라도 이 주가 하락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막 주가 치솟고 이런 이벤트를 좀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이벤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JLK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개념으로만 봐야 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에코앤드림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갭 하락해요. 근데 여기에 주가 하락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를 할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서 공유를 드렸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날 그리고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날짜 권리락일 그 다음에 신주 발행 확정 예정일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 보시면은요 이 4월 30일 날 장 끝나고 에코앤드림에서 유상증자 공시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영업일 날 5월 2일 이때 종가가 마이너스 18.87
시가가 마이너스 16.5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유상증자의 명분이 좀 타당하면 돼요. JLK도 좀 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늘어나는 주식 수보다 앞으로 이 조달한 자금으로 얼마나 더 기업이 성장할까, 이런 부분들 보면서 주가가 회복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랬어요.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이 IRA 관련해서도 이 기업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렸네, 아 이거 이 기업 안 좋은 기업이네 하고 그냥 털려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고 할인 매수 기회로 잡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 보고 나올 것이냐,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저 공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하고 할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든 이 자료집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내가 투자 판단하는데,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편만 제가 먼저 자료를 만들었고요. 11페이지짜리고 PDF 파일이라서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 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에코앤드림 만약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 검색한 다음에 에코앤드림 잡히잖아요. 저거는 쌀 때 샀겠죠, 분명히. 그래서 유상증자 사례로 보는 일진전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의 차이는 주주 배정이냐 삼자 배정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주주 배정하고 삼자 배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3개월간 약 360%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공시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는 공시를 검색하면서 투자 대상을 또 발굴할 수가 있어요. 자료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번호 보이실 거예요.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자료집 아니면 공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단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벤자민에게 분석 종목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번호로 이 종목명을 문자 발송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얼마 전에 이 문자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또 선물도 하나 보내드립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정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선물, 우선은 첫 번째, 향후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주도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섹터와 종목들, 여기에 대한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하는 참투자자문 제도권 금융회사이고요, 금융투자협회의 정식 회원사입니다. 그리고 자문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리포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쓰는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은 대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들, 바이사이드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리포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자문사 리포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은 이 종목은 넣어야 되겠네,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 자료,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유상증자편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아까 그 번호로 문자로 자료집 아니면 공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단문으로 그 자료집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텔레그램 채널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설명란 있고요. 그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벤자민의 관심 공시 참투자 자문 이렇게 보이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인 채널이라는 버튼, 이 버튼 누르면은요 입장 요청이 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아까 말씀드린 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확인하고 승인 버튼 눌러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